유독 맨유 기사에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토죠. 맨날 검토, 검토, 검토. 맨유 팬들 반응을 보니 검토라는 단어에 질린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질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축주입니다. 계속되는 이적시장 중간점검 컨텐츠,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지난 아스날 중간점검에서 잘 나오는 조회수에 눈이 멀어 개오바를 좀 떨었다가 댓글로 폭격을 맞는 바람에 오늘 맨유 점검은 좀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맨유 역시 이적시장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맨유도 오피셜보다는 루머가 많은 상황이니 루머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점검에서는 각 팀의 영입 및 방출 명단 체크부터 남아있는 보강 포인트까지 이야기해보고 현재까지 영입 점수와 함께 최종 스쿼드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 오피셜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선수는 안드레이 산투스입니다. 첼시를 떠나 맨유로 합류했고요. 이적료는 4,800만 파운드에 옵션 200만 파운드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4년생 브라질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 이적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보강은 역시 3선 미드필더 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투스는 그 3선 보강의 출발점이었고요. 프리시즌 경기를 제가 모두 챙겨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투스의 폼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산투스 영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적료입니다. 물론 산투스가 빅리그에서 제대로 보여준 시즌은 리그왕에서 보여준 딱 한 시즌입니다. 그래도 나이나 잠재력을 고려하고 현 이적시장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가격은 정말 저렴한 수준이죠. 5천만 파운드의 이 선수를 데려왔다는 것은 요즘 같은 이적시장에서 미친 가성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맨유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느낀 산투스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진을 위한 동작이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미드필더들이 보면 부드러운 온더볼 능력으로 많은 터치를 가져가면서 미드필더에서 풀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있죠. 모드리치는 볼을 빠르게 방출하기도 하지만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산투스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을 방출하기까지의 시간이 엄청 짧은 편입니다. 경기를 보면 산투스는 기본적인 패스와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3선에서 센터백에게 나오는 패스를 받고 나서 투터치 안에 우리 팀에게 연결하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어려운 플레이죠. 저는 산투스가 이런 기본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영리한 오프더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투스의 오프더볼은 정말 기본적이지만 효율적인 느낌입니다. 맨유가 센터백에서 빌드업할 때 산투스는 한 라인 위에서 부지런히 움직임을 가져가며 센터백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기도 하고 센터백에게 받은 패스를 논스톱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최근 리즈전에서 산투스와 헤븐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이고 성실한 오프더볼 능력이 산투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갖춰야 할 수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막 몸을 부딪히면서 수비하는 파이터형 미드필더보다는 상대의 패스 경로를 예측하거나 볼만 커트해내는 영리한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고 이 활동량은 수비 시에도 장점이 되어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시절 보여준 것만 따지면 클러치 능력도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첼시에서 있었던 한 시즌 동안 그런 클러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만 24-25 스트라스부르 임대 시절 리그왕에서만 10골을 득점했을 정도로 클러치 능력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이별을 했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카세미로를 대체할 수 있는 젊고 유망한 자원을 좋은 가격에 들여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 틸레망스입니다. 이적료 3,500만 파운드에 아스톤빌라를 떠나 맨유로 합류했고 1997년생 벨기에 출신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미친 엠바고로 맨유 팬들에게 도파민을 선물했던 선수죠. 당시 맨유 팬들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토트넘에게 빼앗기면서 3선 보강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틸레망스 거피셜이 빵 뜨면서 맨유 팬들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가격으로 틸레망스와 안드레이 산투스를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영입된 산투스와 거의 정반대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더볼 능력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볼터치가 굉장히 부드러운 선수입니다.
산투스보다는 좀 더 오래 볼을 소유하면서 자신에게 압박을 끌어당긴 후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을 방출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안정적인 볼 터치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답게 패스 퀄리티도 뛰어난 선수고요. 롱패스와 숏패스를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시도할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다만 틸레망스 하면 지속적으로 언급되던 단점이 있는데 바로 주력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피지컬적인 도전이 많이 요구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점이라고 꼽히던 점이었는데 상대 공격수를 한번 놓쳐 뒤따라가는 상황이 되면 리커버리 속도가 매우 느려 따라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짝으로 나오는 선수가 리커버리에 장점이 있는 선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미 산투스를 데려왔죠. 그래서 틸레망스와 산투스 조합은 서로의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산투스가 뺏어서 빠르게 틸레망스에게 넘겨주면 틸레망스는 앞쪽 선수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거죠. 저는 틸레망스 역시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97년생이라는 꽉 찬 나이임을 감안해야겠지만 3,500만 파운드라는 저렴한 금액에 데려왔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치가 잔뜩 쌓여 있어 리그 검증을 이미 마친 선수임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영입은 칼 달로우입니다. 자유계약으로 리즈를 떠나 맨유로 합류했고요. 1990년생 웨일스 출신 골키퍼입니다. 노팅엄에서 프로 데뷔를 시작해 다양한 임대팀을 거쳤고 뉴캐슬과 리즈에서 10년 넘게 잉글랜드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 골키퍼입니다. 전형적으로 나이가 많은 리그 내 베테랑 골키퍼 영입이라 라멘스가 빠졌을 때 골문을 지킬 세컨 골키퍼 영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튼이 있긴 하지만 아마 달로우가 세컨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영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해보고 싶어 넣었습니다. 한 시즌 반 동안 각각 빌라와 바르셀로나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마커스 레시포드고요. 1997년생 잉글랜드 출신이자 맨유의 성골뉴스 왼쪽 윙어입니다. 사실 민심은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극심한 기복과 커리어 내내 지적되던 경기에 임하는 태도,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논란들은 맨유 팬들의 마음을 돌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26-27 시즌을 맞이하는 레시포드의 마음가짐은 분명 지금까지 보여주던 것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적당히 대충해서는 절대 맨유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임대 시절에도 보여주던 병장 축구를 하다가는 그나마 이번 시즌 그래도 왔으니까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팬들의 마음마저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 고점 시절에는 보여준 능력이 무궁무진했던 선수이기에 만약 자신의 폼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맨유 윙어 옵션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입생들만큼 다음 시즌이 기대되고 궁금한 선수입니다. 나머지 두 선수는 유망주인데요. 토트넘을 떠나 맨유로 합류한 타이난 톰슨과 포르탈레사라는 콜롬비아 팀을 떠나 맨유로 합류한 크리스티안 오로스코입니다. 톰슨 같은 경우 토트넘 유스에서 루카 윌리엄스 바넷과 함께 가장 주목받던 유스였습니다. 바넷은 이번 토트넘의 프리시즌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공격 자원이죠. 실제로 아스날에서 헤븐을 데려왔던 전적처럼 톰슨 역시 1군으로 가는 준 스쿼드 멤버로 영입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프리시즌 리즈전에 출전하면서 비공식 데뷔전도 치렀습니다. 오로스코는 기사에 따르면 캐릭이 최대한 빠르게 1군에 적응시킬 계획이라고 하며 일단 21세 이하 팀에 소속되어 적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정말 카이세도와 똑같이 생겼는데 포지션도 같은 선수로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맨유의 영입 점수를 C+로 줬습니다. 만약 맨유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저는 B뿔까지도 점수를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시즌 캐릭이 소방수로 부임해 팀을 챔피언스리그까지 안착시켰더니 너무나 소극적인 이적시장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적시장 초반 역대급 엠바고로 맨유 팬들을 설레게 했던 것은 맞지만 맨유가 산투스와 틸레망스만 영입한다고 모든 불안점이 해결되는 팀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적시장 기사들을 접하면 유독 맨유 기사에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토죠. 맨날 검토. 맨유 팬들 반응을 보니 검토라는 단어에 질린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질리더라고요. 분명 맨유는 현재 보강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캐릭 정식 감독 부임시켰고 지난 시즌 챔스 보냈으면 제대로 된 보강을 해줘야겠죠. 현재까지 이적시장 지출 합계는 약 8,800만 파운드로 다른 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맨유의 남은 보강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맨유는 마이클 캐릭이라는 팀 레전드 감독을 부임시켰고, 캐릭은 지난 시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팀을 3위에 안착시켰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부임 후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을 모두 잡아내며 강팀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캐릭을 밀어주고 지지해줄 명분은 충분히 생겼거든요. 장기적으로 캐릭을 믿고 새 판짜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맨유 팬분들은 솔샤르라는 사례가 있어 100% 신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현재 이적 시장 행보 자체는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보강이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맨유 수뇌부가 생각하는 중요 보강 포지션은 왼쪽 풀백과 또 한 명의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링크가 뜨고 있는 선수는 역시 뉴캐슬의 루이스 홀입니다. 다만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뉴캐슬은 이미 루이스 홀에 대해 나포 세일을 선언했고, 팀의 중요 선수들을 연이어 내보낸 만큼 홀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3대째 어디 팬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홀은 진짜 3대째 뉴캐슬 팬입니다. 유스부터 데뷔까지는 첼시에서 했지만 뉴캐슬로 이적이 확정되었을 때 아버지가 오열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만약 맨유가 홀 영입을 제대로 시도한다고 해도 매우 어려운 이적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루크쇼의 제대로 된 대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맨유가 루이스 홀을 영입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04년생의 어린 선수인데다가 장점인 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풀백 스타일인 홀은 루크쇼를 대체할 최고의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맨유행을 어느 정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이전에도 나포 세일을 선언하고 판매했던 전적이 있죠. 지난 시즌 억지로 나갔던 이삭과 이번 시즌 아스날로 이적한 기마랑이스가 그 사례입니다. 다만 뉴캐슬이 원하는 이적료 액수를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적 시장 막판까지 루이스 홀 이적 사가는 끊이지 않고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맨유가 홀 영입에 실패한다면 그 대안으로 보이는 선수는 풀럼의 안토니 로빈슨과 라이프치히의 다비트 라움입니다. 먼저 로빈슨 역시 공격적인 풀백으로 직선적인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에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홀과 마찬가지로 공격에 장점이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노출하는 선수죠. 다만 맨유가 로빈슨을 영입한다면 루크쇼의 장기적인 대체자라기보다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선수로 분류됩니다. 루크쇼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 맨유의 좌측 풀백을 책임질 장기적인 대체자는 아니게 되겠죠. 라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움도 루크쇼와 3살 차이인지라 장기적인 대체자로 볼 수는 없고, 라움은 현재 라이프치히 잔류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움 역시 공격적인 재능이 있고 킥에 장점이 있어 찬스 메이킹도 잘하는 풀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움은 현재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는 상황이라 영입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로빈슨보다는 라움이 더 좋은 선택지 같습니다. 이 밖에도 호르헤 살리나스 같은 선수의 이적설도 있는 맨유입니다. 다음은 미드필더 영입 후보입니다. 사실 맨유의 미드필더 이적설은 왼쪽 풀백보다도 잠잠한 편입니다.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정말 많은데 마누 코네와 타일러 아담스부터 산데르베르게, 알렉스 스콧, 부상으로 많이 멀어진 발레바까지 정말 다양한 선수들의 이적설이 뜨고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마저도 엠바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노리고 있는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적설이 잠잠한 편입니다. 그 중에 2선수를 꼽아봤는데 먼저 AS 로마 소속의 마누 코네입니다. 코네는 열흘 전 로익 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맨유가 마누 코네를 최우선 영입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검토가 나오네요. 다만 최근 소식은 잠잠한 편입니다. 거의 아무 소식도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 아담스는 본머스 소속의 미드필더죠. 벤 제이콥스 보도이긴 하지만 타일러 아담스는 맨유의 현실적인 미드필더 타겟이자 아담스 역시 맨유행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담스는 실력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리몸 기질이 있는 선수이기도 해서 영입한다고 해도 호평받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산데르베르기 영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이적설에 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소식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방출입니다. 맨유는 현재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이적료를 받고 판매한 것은 호일룬과 비텍뿐이고요. 그마저도 호일룬은 지난 시즌 이미 의무이적 포함 임대였기 때문에 올 시즌 방출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목할 이적으로는 역시 카세미로가 맨유 커리어를 마치고 FA로 떠났다는 것이고, 산초와 말라시아를 FA로 내보내면서 안산 가오마를 모두 정리한 이적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조는 안산 가레말 혹은 안산 가레호지만 레시포드는 남았기 때문에 안산 가호말로 하겠습니다. 맨유의 현재까지 매각 수익 합계는 약 4,500만 파운드입니다. 맨유의 방출 후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악성 재고를 FA이긴 해도 모두 내보낸 상황이고, 사실 앞으로 아무도 방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놀랍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방출 후보를 2명만 꼽아보자면 조슈아 지르크지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지르크지의 경우 프리시즌 전까지만 해도 방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맨유에 합류해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최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면서 지르크지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맨유 구단에서도 만족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남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슈코를 제외하면 9번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르크지는 세슈코와 다른 스타일이라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죠. 현재 유벤투스에 관심을 받고 있고, 유벤은 2년 동안 지르크지 영입을 원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유벤투스는 임대 후 의무 이적을 원하고 있고, 맨유는 완전 이적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딜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맨유가 깜짝 센터백 보강을 하지 않는 한 리산마를 매각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6-27 시즌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이적 시장에는 필수 매각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계약 기간은 27년 여름까지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적료를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7년 여름이라는 것이죠. 리산마의 매각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빈번한 부상입니다. 리산마는 22-23 시즌 맨유에 합류해서 4시즌 동안 리그 30경기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데뷔 시즌이었던 22-23 시즌이 27경기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그 뒤로 11경기, 20경기, 18경기를 소화했죠. 시즌을 대부분 책임지면서 파트너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책임져줘야 하는 센터백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리산마는 시즌의 절반을 날리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번 월드컵은 잘 뛰더니 결국 결승에서 또 부상당했죠. 물론 선수의 부상은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상이라면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몸이라는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 시즌 매각될 확률은 낮지만 다가오는 시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맨유에서의 시간은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26-27 시즌 맨유의 이적 생반영 예상 스쿼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슈코가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죠. 개막전 일정에 맞춰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은 상황에 은베모가 톱으로 가고 아마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산투스 틸레방스 조합을 언제든지 위협할 마이누도 있고, 비록 현재 부상이긴 하지만 마운트도 3선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당연히 맨유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닥주전일 테고, 쿠냐의 백업으로는 도르구가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선부터 3선까지는 그래도 명확한 백업이 있는 상태지만 수비진이 좀 불안합니다. 센터백은 현재 리산마, 더리우트, 맥과이어, 요로의 헤븐까지 5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리산마와 더리우트는 언제 또 깨질지 모르는 선수들이고요. 달로와 마즈라위라는 오른쪽 풀백이 있지만 왼쪽에는 루크쇼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선수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맨유가 최우선 영입 후보로 왼쪽 풀백을 낙점한 것이겠죠. 분명 보강이 더 필요하고, 저는 맨유가 이적 시장 막판까지 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캐릭의 첫 번째 정감 시즌은 지원도 못 받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의 퍼포먼스입니다. 지난 시즌 모습이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이번 시즌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2년 연속 안정적으로 따낸다면 저는 팀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다음 시즌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해 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과도기에서 안정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